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5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10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 32번부터 45번까지 할게. 얼마 안 남았다. 열심히 하자. 화이팅! 자, 32번부터 할게.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예문이 나옵니다. 시험 나온다고 생각하고 다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하자.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일찍 찍습니다. 지금 수업 시간 하고 있잖아. 자, 볼게. 내용 먼저 봐라. 현대과학에서 사람 인체 연구가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전체적인 통합적 이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각 분야의 깊은 전문성은 유익하지만 지나친 분절은 전체적 통합이 방해된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요즘은 몸이 아프면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심장내과 이런 식으로 너무 분절화돼 있잖아. 우리 옛날에 너 그거 알잖아. 허준, 동의보감 이런 거 보면 허준이라는 그 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석해 혼자서 다 알잖아.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지 통합적인 관리가 된다는 거야. 병원에 한 분이 가시는 병원에 환자가 갔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드셨으면 하나만 문제가 있을 확률보다는 여러 개가 문제가 많잖아. 그지? 그럼 하나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다 고쳤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너무 현대과학이 너무 분절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합이 방해되고 있다는 현실이야. Just as an expert in the taste and color of wine will gain much by being aware of the chemistry that underlies those qualities입니다. 자, 뭐뭐처럼 just as 뭐뭐. 자, 이것도 나오는 구조인데, 자, 많이 나오는 구조는 선생님 공책 줬잖아. 외워라 얘들아. 많이 나오는 구조는 외워야 된다 무조건. 뭐가 많이 나오는 구조니? just as잖아. 지금 여기서 just as 뒤에 주어 동사 나오잖아. 그럼 너 지금 뭐 나오니? 소 나오잖아. 이렇게. 이게 하나의 구조라고. 많이 나오는 구조니까 외워야 된단 말이야. 요건 접속사건 접속사. 얘들 이거 해석하는 방법은 꼭 뭐뭐처럼이야. 꼭 안 써도 돼. 땡땡땡하다. 이렇게 외워야 돼. 뭔지 알지? 꼭 물결처럼 땡땡땡하다. 외우세요. 저 있네요 지금. 저 세제 있네. 여기 있네. 나오잖아 이렇게. 해봐. 꼭 뭐처럼. 와인의 맛과 색깔의 전문가 누구니? 소믈리에 알지? 그런 전문가가 뭐를 얻을 것인데 많은 걸 얻지 뭐 함으로써 뭐를 안다. be aware 안다. 인식하다. 화학 반응. 화학이죠. 화학. 니하고 내하고 화학 반응이죠. 우리가 케미 좋다. 케미. 요겁니다. chemistry. 니하고 내하고 케미가 뭐냐면 약간 교감이야. 교감. 화학적인 알지? 우리 말로 설명하기 힘든 화학적인 어떤 이거 약 주고받는 느낌 알지? 케미야. 케미. 화학 반응이라는 뜻이야. underlie, 기저에 있다. 의 토대를 형성하다는 뜻이야. 뭐의 토대를 형성하니? 그러한 quality, 특성이죠. 있네. 색깔, 이런 거. 맛. 그러니까 와인에 그러한 특성들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underlie 하고 있는,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알므로써, 화학 반응을 당연히 알므로써 더 많은 걸 얻을 것이다. 그것처럼 이 말이야. 각각의 관점, 우리 몸이죠. body. 사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뭐뭐처럼이란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소이아가 하고 싶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한 각각의 perspective, 관점이 잠재적으로 다른 우리 몸에 대한 관점들을 향상시켜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의 특정 분야의 하나의 관점이 나머지 몸에 대한 관점들을 향상시켜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알면 나머지 두 개, 세 개를 더 알게 된다 이 말이야. 나머지 두 개, 세 개에 대한 관점을 향상시켜준다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학적 도구야.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 여기까지야. 여기 주어죠 여러분들. 여기 동사입니다. 지금 주어가 이 두 개입니다. S1. 좀 복잡한데요. S2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게 주어 동사고 이게 엔더 나왔지. 결국 요거 뒤에 설명이야. 1번 주어 설명. 이거는 2번 주어 설명이야.
알겠지? 이 주어 두 개니까 동사 이래 나오는 겁니다. 해볼게. 뭐로부터의 모든 과학적 도구야.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이죠? 현미경에서부터 수학에 이르기까지. 현미경 과학이잖아. 매스 수학이잖아. 하여튼 이런 현미경에서부터 수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학적 도구. 그리고 우리 몸이죠. 몸의 모든 측면이죠. 뇌에서부터 모든 미생물, 마이크로 오거니즘,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몸의 이 모든 측면, 이 두 가지가 동사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엔더 나왔으니까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보는 겁니다. 동시에 보니까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뭘 요구하니? such that. such that 뭐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뭐라고? such that이나 so that이나 뜻이 똑같다. such that이나 so that이나 너무 뭐뭐해서 뭐뭐 뜻은 똑같은데 such는 반드시 명사가, 이거 명사 나왔잖아. 명사가 나와야 된다. so는 형용사, 부사가 나와야 되고. 해석해봐. 너무 뭐해서 전문 지식에 너무 많은 깊이를 요구해서 이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이야. 요 this는 통합적 사고다. 그러니까 결국 잘 봐라. 여기 전부 다 너무 구체화되어 있잖아. 수학부터 미생물, 사람 머리에서부터 두뇌부터 미생물, 이런 작은 미생물에 얘기가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지. 결국 이게 각각 하나의 분야에 너무 많은 깊이의 전문 지식의 깊이를 요구하다 보니 이런 통합적인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study,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몸을, 그래서 분리, 이게 인과관계 되죠? 그래서 볼게. 원래 이 콜론이 뜻이 많은데 큰 차이가 없으면 같은 말이야. 부연 설명이야. 그러니까 전문화되어 있다 이 말이야. 우리의 몸을 분리하여 공부하는 경향이 있지. 이거 분사구문입니다. 지금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여러분들. 하나의 동사고,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여기 의미상의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되어 우리 인간의 몸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각각의 학계야. 선생님 좀 어려운데, 이 학계는 그냥 여기로 이렇게 생각해봐. 이게 각각의 커뮤니티니까 이게 학계인데, 이게 맥락상 뭐 이비인후과라든가, 각각의 과를 생각해봐. 뭐 안과라든가 치과라든가 이렇게 이해해봐. 각각의 과가 이렇게 분절되어 있다 이 말이야. 분리된 채로 이 말이야. 뭐로부터? 다른 과와 분리되면서란 뜻이야. 뭐에 의해서? 자신만의 전문화된 용어 알지? 무슨 말이야? 어휘,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이렇게 돼 있잖아. 분리되어 있다 이 말이야. 연구학계는 어디에 헌신하고 있니? 각각의 연구학계 있죠. 치과, 뭐 안과 이런 각각이 각각의 과학적 도구에 헌신하고 있지. 혹은 구체적인 몸의 구성 요소에 헌신하고 있다 이 말이야. 뭐처럼? 뭐와 같이? 세포 한 형태처럼. 세포가,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세포가 각각의 형태가, 각각의 우리 몸에 하는 역할이 다 다르듯이 세포의 형태처럼 몸의 이 각각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특정한 도구의 한 형태에 기여하고 있다 이 말이야. 전문화되어 있다 이 말이야. 주어, 동사입니다. 의문사가 주어 동사다. 의주동, 의, 주동. 해석해봐.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가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하느냐라는 것은 결국 뭐가 돼? 그 자신의 가장 전문화된 주제이다 이 말이야. 각각의 세포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그 자신의 전문가의 주제다. 그만큼 세포 하나하나마다 어떤 서로의 역할을 하고 뭐 어떤 신호 전달하는지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이 각각 분야의 주제다. 그만큼 세분화되어 있다 이 말이야. 전문화되어 있다 이 말이야. 심지어 지구상에 심지어 이 단순한 어떤 형태, 미생물 그런 형태들조차도 바로 뭐니? 거의 전체적으로 연구될 수가 없다고. 거의 뭐하지 않는 거의 연구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만큼 전문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뭐니? 인간의 몸도 훨씬 더 분명히 복잡해진다 이 말, 복잡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에제즈 1890년만큼 그만큼 오래전에 타임즈, 이때 타임즈는 미국 신문 아니다. 미국 타임즈는 1923년도입니다. 발간 연도가. 그렇기 때문에 한 100년 다 돼가죠? 100년 넘었네? 여기서는 그냥 영국 신문 타임즈입니다. 1783년입니다. 1785년에 창간된 영국 신문 더 타임즈가 이렇게 논평했단 말이야. 지식이라는 것은 이미 뭐가 되어버렸니? 이미 투투 너무 방대해서 관리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야.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야.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자, 같은 말 to 알죠? to 바꿔볼까? to best that 지식이 couldn't be managed 관리될 수 없다. 자, 지금 뭐 이렇게 과거형 쓴 겁니다. 오늘날 하고 싶은 얘기 결국 어떤 것의 전체에서 전문가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의 전체에서 anything 어떤 것의 전체에서는 전문가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되죠?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이긴 하다. 뭐 내가 이거 첨가해서 넣어놨는 게다 사실은. 자, 지나갑니다. 33번. 자, 이것도 재밌는 내용인데 궁전에서의 유리는 단순한 장식용이 아니라 시각적 통제와 권력 과시의 수단으로 전략적인 수단이었다. 알지? 뭐 통유리창 딱 돼 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 아이가? 아주 유명한 건물, 아주 큰 건물이 통유리창이 돼 있으면 그냥 서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좀 높다. 좀 대단하다, 웅장하다 이렇게 느낌을 받잖아. 거꾸로 얘기해서 그 통유리창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본다? 약간 이렇게 낮게 바라본다. 뭐 요 얘기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팰리스입니다. 팰리스 알죠? 타워 팰리스입니다. 팰리스 weren't just home. 궁전이 단지 집은 아니었다. 단지 집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단순한 집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궁전은 조심스럽게 건축된 무대죠. 어떤 무대야? 인상을 심어주고 위협하기 위해 설계된 무대다. 이 말이야. 특정한 장소다. 이 말이야. 무대 입장에서 건축된 거고 설계된 거니까 둘 다 과거 분사 맞지? 자, 이게 위협적이라는 말은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 건물이 유리창이 있는 건물 입장에서 서민들을 위협하는 느낌이 나온다. 그래서 intimidate, 위협하다 동사입니다. encourage 나오면 안 되고요. intimate, 형용사, 친밀한, 말 안 된다 여기서. while, 돌이 사실을 뭐를 symbolize, 뭘 상징하니? 영원함이죠. 돌이 그렇잖아. 뭐 우리도 경주에 석가탑이나 다보탑 돌이 많잖아. 뭐 신매색이 지났잖아. 그죠? 영원성을 상징하잖아. 돌이 뭘 상징했니? 영원함과 힘이죠. 힘을 상징했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하다. 유리가 뭘 제공했니? 동등하리만큼 강력한 something, 뭔가를 제공했다. 이 글은 유리와 관련된 이야기다. 그게 바로 뭡니까? 가시성, visibility, 가시성이에요. The introduction of large windows in palaces allowed the ruler to literally look down upon their subject입니다. 자, 큰 창문이죠. 팰리스. 궁전들의 큰 창문의 소개야. 창문에 유리가 있겠지. 소개가 통치자가 투부정사하도록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가 뭘 하도록? literally, 문자 그대로 look down upon, 내려다보다. look down upon이 뭐야? 어디를 내려다보는 거야. 그들의 백성들이야. 뭐를 강조하면서? 그들의, 통치자의 향상된 지위를 강조하면서. 자, 주의할 점. 여기서 문자 그대로란 말은 우리가 look down on이 우리 사람을 밑으로 내려보는 거 물리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야.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여기서 figuratively, 은유적으로라고 쓰면 안 된다. 자, 은유적으로 내려다본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맥락이야. 이해되지? 내려다본다는 거는 추상적인 의미잖아. 그죠? 여기서 문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창문 안에 있는 사람이 창문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본다는 맥락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게 맞아. 이거 쓰면 안 된다. literately, 교양있게 쌤처럼 이거 쓰면 안 된다. 교양있게. 자, 통치자가 문자 그대로 내려다보는 걸 허락했다 이 말. 자기의 향상된 지위를 강조하면서. 자, 반대로 conversely, 반대로 순삽입, 반대로 그 큰 창이 도입이죠. 있노? 요거죠. 여기 주입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큰 창의 도입이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게이지업, 응시하다. 어디로? 그들 리드. 당연히 위로 올려보겠지, 그죠? 위로. 여기 look up 쳐볼까? 이런 맥락이죠. look up to. 뭐 존경하다 뜻도 있지만 위로 올려보는 거야. look up to. 백성들이 그들의 리드를 올려다 보는 걸 허락했다. 이 말이야. 분사구문 뭘 만들면서? 일종의 경외심, 거리감. 좀 약간 존중의 맥락도 있지만 좀 거리감 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 아이가? 자, 한번 고려해봐라. 팰리스 오브 베르사. 자, 이거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이거 특정한 복도가 있습니다. 창문 복도가 있어요. 복도가 주어가 동사입니다. 뭐로 줄지어져 있니? 반사되는 표면이야. 반사되는 표면으로 줄지어진 이 베르사유 궁전에 자, 거울이 있는 그 복도가 주어입니다. 나도 네이버로스 비 확대하다. 매그니파이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두었다. 뭐를? 동사입니다. 나도 네이버로스 비 나도 네이버의 과거 동사 버더스 비리의 과거 동사. 그러니까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두었다. 플레이스 두었다 말이야. 그랜저 알죠? 그랜저 여러분들 차 아빠 차 그랜저 그 그랜저입니다. 웅장함이야. 그 장소의 웅장함을 확대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그런 느낌이야. 베르사유 궁전 앞에 복도가 쭉 있을 거야. 쭉 가면 양쪽이 전부 통창이야. 햇빛이 쫙 들어와. 그런 느낌이야. 공간의 웅장함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왕을 두었단 말이야. 어디에? 중심 어떤 중심이야? 데즐링 반짝이는 어떤 전시에 그러니까 왕을 그 반짝이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잖아. 반짝이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어떤 그 전시의 중심에 왕을 두었다. 왕권 강화이가 분사구문 뭐를 강화하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강화시키면서 이게 뭐니 결국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통창이 있는 이유죠. 자, 주제문 궁전의 유리의 사용이 단지 미적인 aesthetic 미적인 거야. 아름다움 미적인 심미 마음속의 아름다움 미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건 뭐니? 그것은 전략이었다. 중요하다. 전략적이었다 이 말이야. 오픈 사이트라인 열린 시선. 자, 바깥에서 안에서는 바깥을 내다볼 수 있잖아. 열린 시선이 허용하다. 허락했다. 뭘 허용했니? 더 나은 감시겠죠. surveillance 카메라 알죠? 감시 카메라. surveillance 카메라. 감시를 허락했죠. 통제를 허락했죠. 뭐를 보장하면서 안전함. 또 같은 말이야. 안전함이야. 누구의? 통치하는 가족. 그치? 통치하는 가족 입장에서 창이 일단 하나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겠죠. 화살을 쏘더라도 함부로 바로 올 수는 없잖아. 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통치하는 지배청 입장에서 봤을 때 뭐를 보장한다? 통치하는 가족의 안전함을 인슈를 보장하면서 하는 뜻이야. 신하들과 방문객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뭐를 인식하고 있니? 관찰 받겠지. 관찰하는 거 아니다. 여기서 관찰하는 주체가 아니잖아. 신하들하고 백성은. 아닌지 쓰면 안 된다. observing. 관찰되는 걸 인식하고 있었고 이게 어디에 기여하면서 조심스러운 복종, 존중의 분위기에 기여한다. 바로 그 건축물이 dictate. 바로 그 건축물 아까 했던 베르사유 궁전 정도죠. 그 건축물이 dictate 통치하고 있다면 dictate 받아쓰기 하다, 명령하다, 통치하다, 사회적 행동을 통치했다 이 말이야. 뭐 한 채로 with 명사 ing 유리가 뭐뭐 한 채로 외워라 이거. M고 알죠? M고 외우세요. 암기 뭐 한 채로 뭐로서의 역할을 한 채로 조용한 중요한 편이죠. 집행자야. 창문은 움직이지 않잖아. 사물이니까. 이렇게 비유를 산 거야. 조용한 집행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야. 왕권 강화야. 권력의 역학. 권력의 변화. 그냥 권력은 돼요. 권력의 조용한 집행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라는 뜻이야. 자, 갑니다. 34번. 자,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 대중적이다라고 인식하면 활발히 표현할까, 이가? 자신의 의견이 비인기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침묵한단 말이야. 그게 당연한 얘기지. 자기 생각이 상대방한테 먹히면, 자기 생각이 상대방한테 먹힌단 말은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말 자체가 대중적이라면 계속 말하게 마련이야. 정반대다. 정반대인 경우는 말하지 않겠지. 즉, 의견 표현은 사회적 동조야. 상대방이 동조를 하느냐. 인식에 의해서 강화되어진다. 이 말이야. 오케이.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Political Research in Germany입니다. 독일의 정치적 지도자, 정치 연구자로서 이 사람이 관찰했습니다. 뭘 관찰했니? 선거 캠페인 동안에, 자, 접속사 대절에 삽입내 많이 된다 했지? 전치사 명사, 특히 전치사 명사, 부사절, 부사, 다 삽입입니다. 수천 번 얘기한 거다. 이 사람이 뭘 관찰했니? 데띠아를 관찰했죠.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특정 견해가 뭐인 것처럼 보였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견해보다.
가끔 때때로 사람들이 엄소고식계다. 억압했다. 뭘 억압했니? 그들의 의견을 억압했죠. 그들의 의견들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의견들을 억압했다 이 말이야. 특히 어떤 경우라면 그 의견이 인식되어진다면 뭐로? 인기 있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진다면 그 의견을 묵살했다 이 말이야. 뭔지 알겠지? 자, 이 사람은 이것을 뭐로 불렀니? 나선이야, 나선. 나선 알죠?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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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의 나선이라 부른다. 콜, 오형식 동사지. 이것을 침묵의 나선으로 부른다. 자, 침묵의 나선 내가 그려놨다. 한번 읽어봐라. 이거 다 적으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적어놓으세요. 이게 회오리 알죠? 회오리. 회오리 생각하면 돼. 이렇게. 처음에 작다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읽어보세요. 처음에 작도 침묵이 계속 커지는 거야. 침묵의 나선이야. 그러니까 침묵의 나선 정의 발생합니다. 어떨 때 발생하니? 어떤 개인들 있죠? 뭘 인식하는 개인들이야. 그들의 의견이 대중적이다 라고 인식한 개인들은 그들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반면에 그들의 의견이 대중적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에 이 형식 동사니까 형용사 써야 됩니다. LY 쓰면 안 돼요. 이 과정이 발생합니다. 나선에서 발생합니다. so that, 그래서 뭐뭐하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문제의 한쪽 측면이 결국 뭐뭐하게 된다. 이 말이야. 결국 상당한 어떤 주목을 받게 된단 말이야. 나머지 한쪽 측면은 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이 말이야. 자, 여기 지금 빠진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빠져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빠져 있죠? 이해되죠? 자,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 뭘 표현합니까?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잖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 의견에서 말하고 있고, 그 말하는 게 어떤 게 나옵니까? 뭐 어떤 버튼을 단다라든가, 그들의 차에, 범퍼에 스티커를 붙인다라든가, 그들이 뭐를 포스트, 게시한다? 그들의 어떤 그 뷰, 관점을, 의견을 대중 매체에 올린다라든가.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더 뭐 할 것 같다. 이러한 종류의 것들, 요 세 가지 있죠. 버튼을 단다라든가, 범퍼, 차에 스티커를 붙인다라든가, 어떤 자기의 견해를 게시한다. 이런 것들을 더 하기 쉽단 말이에요. 어떨 때? 상대방의 어떤 동의나 자기 의견이 대중적일 때.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인식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 다른 사람이 그들의 의견을 공유한다라고 그들이 인식할 때 더 많이 올린다 이 말이야. 왜 차에도 보면 많이 붙여놓잖아. 뭐 세월호 같은 경우 그죠? 뭐 노란 리본 같은 경우 그죠? 뭐 그런 것도 사회적인 어떤 만묵적인 어떤 지지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붙이는 거 아이가? 자동차에 뭐 초보 딱지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초보인 거를 알리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안 붙이는 사람도 있어. 왜? 상대방이 함부로 운전할까봐 생각하는 거야. 사실 붙여야 되잖아. 근데 붙이는 사람 입장에서 뭐니? 저게 내가 초보 운전이니까 상대방이 다 이해를 하고, 내가 운전할 때는 상대방이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상대방의 사회적인 어떤 암묵적인 어떤 동의가 있잖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인다는 뜻이야. 자, 지나갑니다. 35번.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위나 척도는 편의를 위한 선택일 뿐이고 물리적 현실은 그 선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보게. Consider unit of measure one kind of descriptive device we are familiar with using in physics입니다. 자, 측정 단위야. 측정이죠. 측정 단위를 한번 고려해봐라. 측정 단위. 한 종류의 서술적인 장치죠. 뭐 설명 같은 말이야. 설명하는 장치잖아. 물리학에서 사용하기 익숙한 서술적 장치의 종류단 말이야. 이게 유중에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빠져 있습니다. 뭔지 알지? 지금 목적어 빠져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니냐? 뒤에 문장은 불완전합니다. 자, 공간적인 거리가 주어지지. 어떤 관점에서? fit, 1핏 알죠? 자, 우리가 이게 풋의 복수인데 보통 우리가 1풋이 30cm거든? 이렇게 feet이라는 단위, 미터라는 단위의 관점에서 그 공간적 거리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잖아.
어떤 다른 단위도 있겠지. 뭐 킬로미터도 있고, 맞지? 마일도 있고. 물리학은 똑같을 것이다. 갑자기. regardless, 빠졌다. 사용되는 단위와 무관하게. 자, 여기 지금 단위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학은 똑같단 말이야. 갑자기 왜 똑같니? 뭐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단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물리학이 다 느낌 봐. 우리가 9m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30feet라고 써도 되겠지. 맞나? 또는 900cm라고 써도 되겠지. 맞나? 요 단위는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물리학 법칙은 우리가 900cm라든가 1풋이 30cm니까 30feet이 맞거든. 30feet이라든가 9m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지식에서 똑같은 거리잖아. 그렇지만 단위만 달라진다 그 얘기야. 그래서 물리학이 똑같다는 말로 쓰는 거야. 단위와 관계없이. 자, 지나갑니다. 우리는 결론 짓습니다. conclude. 이게 대절입니다. 내가 이거 신경 쓰지 말라 했지. 뭐를? 이거 계속 나온다 했지. 내가 전치사 명사 중요하지 않다 했지. 부사구라 했지. 또는 전치사 명사는 형용사구라 했지. 이거는 부사구가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부터 대디아를 결론 짓는다. 이거죠. conclude from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아무 관계 없다. 이것으로부터 위에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하고 결론 짓는다. 물리학은 선호하지 않아. 무엇보다 어떤 다른 단위보다 특정한 길이의 단위를 선호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리학은 똑같기 때문에 미터든 뭐 풋이든 핏이든 센치든 마일이든 특정한 단위를 선호하지 않고 똑같다고 그냥. 우리는 뭐를 선택할 수도 있다. 어떤 하나의 단위죠. 유닛 빠졌네요. 하나의 단위를 선택할 수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편리성의 이유로. 맞잖아. 사람의 만약에 발이죠. 사람 발. 사람 발은 얼마야? 밀리미터 쓰지. 265mm.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이해되지? 우리는 추가적으로 또 결론 짓는다 뭐야? 어떤 특징이야? 이러한 선택에 따라서 뭐와 같은 특정한 수치처럼 특정한 수치의 값이죠. 할당된 어디에? 공간적 어떤 분리죠. 두 장소 사이에 공간적인 분리, 격리에 할당된 특정한 수치값처럼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피처, 어떤 특징이 있진 않다. 주어입니다. 세상에는 있지 않아. 뭐와 별개로? 단위의 선택과는 별개로 세상에 존재하진 않는단 말이야. 이 특징이. 그러니까 계속 무슨 말 하고 있니? 임의적이란 거야. 이 특정한 수치가 있잖아.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특정 수치와 같은 이런 여러 특징들이 단위의 선택과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위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단위가 선택한다고 해서 뭐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단위의 선택과 별도로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특징들이. 온도도 마찬가지야. 주어지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용어야. 화시죠. 파렌하이트, 셀시어스, 습시죠. 센티그레이드 같은 말이다. 센티그레이드, 켈빈 스케일 이런 온도 측정 단위가 있어. 근데 물리학에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뭘 바꿀 수 없어?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뭘 바뀌지 않니? 우리가 어떤 측정 수치, 한 척도에서 다른 척도로 바꿀 때, 그러니까 만약에 섭씨에서 화씨로 바꿀 때, 물리학에서 어떤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똑같잖아. 우린 대띠를 결론 짓는다. 선택이야. 어떤 척도, 측정의 선택은 중요하다. 선택은 임의적, 이 중요합니다. arbitrary. 임의적인 선택이라고. 그냥 선택한 거라고, 그냥. 묘사의 설명에 있어서 임의적인 선택이다. 두 번째 대. 그 특징은, 그 선택에 의존하는 그 특징 자체는 측정되는 측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규모에 의존적이다, 이 말이야. 독립적이지 않고 측정하는 거에 의존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을 측정하면 미리미리 쓰는 거고, 거리를 측정하면 킬로미터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선택에 의존하는 특징은 측정 의존적이다, 이 말이야. 라고 결론 내린다. 자, 쉬웠던 질문이다. 36번.
자, 해양 생물은 바닷물 속 염분 농도와 체액 염분 농도 차이에 따라 체내 수분을 조절해야 하며 이 균형이 깨지면 부풀거나 수분이 빠지고 줄어든다.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볼게. 비록 머물지라도 even though sea creatures live in it, they still need to take in water for their body to function properly. 자, 해양 생명체다. 해양 생명체가 어디에 살고 있다면 바다죠. 바다죠, 바다. 바다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해양 생명체가 바다에 살겠지. 바다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이야. 바다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해양 생명체가 뭐가 필요하니? take in, 물을 흡수한단 말이야. 그들의 해양 생명체의 몸이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이 말이야. 자, 바닷가에 해양 생명체가 많이 물고기부터 많이 살잖아, 조개하고. 근데 걔네들이 물 속에 있으면서 물을 take in, 흡수한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왜? 그들의 몸이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하여 이 말이야. 여기서는 물을 받아들이는 게 염분하고 관련돼. 염분. C번. 그 해양 생명체는 단지 뭐가 할 필요가 있니? 제거하다. 갑자기 뭘 제거하니? 그들의 여분의 소금을 제거한단다. 그 해양, 바닷물이 가져오는 그 바닷물과 함께 위에 있으면 없어도 된다. 안 나와도 됩니다. 자, 바닷물이 가져오는 여분의 소금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바닷물이 가져오는 이 여분의 소금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바닷물이 짭잖아. 그죠? 짠 물이잖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고. 어떤 동물, 어떤 해양 생명체는. 자, 소금이 뭐를 흡수하니? 물을 흡수하지. 스펀지처럼. 자, 예시입니다. 요 예시 한번 보세요. 당신은 뭐를 두니? 작은 소금 더미를, 소금 좀 사이에 있지. 그거를 플레이트 위에 딱 준다. 소금을 딱 쌓아 놓는다. 그러고 나서 뭘 더해라? 물을 거기 딱 넣어. 소금 있는데 거기 물을 딱 더해보란 말이야. 그 옆에. 그 분사고 그래서 뭘 확실히 하면서 그 가장자리가 어디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소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 말이야. 그럼 소금 어떻게 되겠니? 물을 흡수하겠지. 자, 간단합니다. 소금이 이런 어떤 접시 위에 소금을 쌓아놓고 물을 옆에 얹어주면 물하고 소금하고 섞여서 이 뭡니까? 소금이 물을 함유한다 이 말이야. 소금이 물을 흡수해버린다 이 말이야. 지금 니는 한 더미의 소금 더미죠. 젖은 소금 더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물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소금 더미가 있다. 물을 마셔버렸다. 뭐가? 소금이. 그 다음. 자, 주목해봐라. 그 젖은 소금이다. 외우세요. 그 젖은 소금이 크기면에서 증가했잖아. 약간 부풀어 올랐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 다음. 이 똑같은 원리가 바다 생명체에도 적용된다. 이 말이야. 바다 생명체에도 적용됩니다. 자, 한 바다 생명체 몸의 액체야. 몸의 액체, 자기 생명체 몸의 액체, 약간 특정한 뭐 생명체, 고등어해볼까? 고등어의 몸 액체가, 몸에 있는 액체가 있잖아. 그 액체가 뭐하다면 더 짜. 소금물보다 더 짜.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는, 고등어 안에 있는 체액이 바닷물보다 더 짜다, 이 말이야. 그 해양 생명체가 살고 있는 바닷물이다. 이거 왜 바꿀 수 있니?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빠져 있잖아. 그지? 여기 위치 빠져 있는데 in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지. 그럼 in which it live 돼야 됩니다. 자, 이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물어라. 그러면 여분의 소금 있지. 그 생명체, 그 고등어의 몸 안에 있는 짠물이 더 농도가 좀 더 짙잖아. 그러니까 그 고등어 몸 안에 있는 그 여분의 소금이 CO를, 바닷물을 흡수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 몸에 있는 고등어의 그 짠 정도의 농도가 더 세니까 바닷물이 용도가 더 낮잖아. 그 바닷물을 흡수해버린다 이 말이야. 이것이 결국 해양 생물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유발하니? 부풀어 오른다 이 말이야. 물을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몸이 부풀어 오른다 이 말이야. 이해되지? 자, 부풀어 오르다 기억하세요. expand, puff up, 반대말 shrink, contract, 쪼그라들다는 뜻이다. 수축되다 동사의 뜻입니다. 자, 생물의 몸속의 염분이 바닷물을 흡수하는 현상이다 말이야. 되죠? 반면에 바닷물의 소금의 양이야. 바닷물의 소금의 양이 더 높아. 그러니까 농도가 더 짙단 말이야. 어디에? 갈치 해볼까? 갈치에, 해양생명체가 갈치를 볼게. 갈치의 몸 안에 소금의 양보다
바닷물에 소금의 양이 더 높다면 그 여분의 소금 있지. 여분의 소금이 물 안에 있는 여분의 소금이 끌어당기겠지. 그 갈치 몸 밖으로 체액을, 갈치에 있는 체액을 끌어당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뭘 유발하니? 그 갈치가 탈수, dehydrate, 수분이 빠지겠지. 그래서 몸이 작아진다 이 말이야. 을 유발한다. 이해되지? 수분이 빠지다. hydrate는 수분을 공급하다. 말 정반대입니다. dehydrate, 탈수시키다. 수분이 빠지다 라는 뜻입니다. 건조되다. 해양생, 그 갈치가 더 수분이 빠지고 줄을 수 있도록 유발하면서. 원리 이해되지? 자, 다시 읽어봐라. 지나갑니다. 자, 그림 예쁘게 그렸네요. 그림 보세요. 그림 예쁘네요. 자, 이것도 생물입니다. 나비와 나방은 외형상 구별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 단서로 구분할 수 있고 전형적인 고정관념보다는 이들을 함께 아름답고 매혹적인 곤충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요즘 수능의 트렌드가 있지, 내가 이게. 지금 이 얘기는 비교 대조잖아. 나방하고 나비의 생김새라든가 특성을 설명한다고. 그럼 이렇게 끝이 나면 되잖아. 근데 맨 마지막에 뭐잖아? 다들 우리하고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같이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름다움에 공통점이 있으므로 똑같은 예쁜 곤충으로 보자. 이 얘기입니다. 정반합. 합의 맥락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수능의 트렌드입니다. 원래 수능에도 그래 나올 겁니다. 아마 내가 시험 끝나고 수능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면 잘 들어보세요. 수능 이제 뭐 얼마 남았지? 한 3주 남았잖아. 그때는 설명하겠지만 이번에 수능 문제가 있는데 정반합. 그러니까 보통 A가 쭉 나오지 B가 나오지 A, B 아닌 C가 정답으로 나오는 게 몇 개 나올 거야. 사회 통합적인 의미다 이게 어찌 보면. 오케이. Distinguishing moth from butterfly on outward appearance is not always easy, but there are a few rules of thumb that can help. 자, distinguish A from B 같은 말이다. tell A from B가 뭡니까? A를 B와 뭐다? 구별하다. 어디에서? 이거 외모다. outward appearance 외형이다. 합쳐서 그냥 외형. 합쳐서 외형이다. 외형의 바깥 모습의 나방과 버터플라이를 나비를 구별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야. 쉬운 건 아니지만 한번 구별해 볼게. 하지만 몇 가지 rule of thumb 이게 경험 법칙이야. can help 도움이 될 만한 경험 법칙이 있다. 몇 가지 경험 법칙이야. 경험 법칙. 자,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왜 외워야 된다. B번 가볼게. 버터플라이에서 대부분의 나비에서 안테나죠, 안테나. 여기 A가 단수라 했죠. 내가 얘네 우마, 우시, 이세스, 오나, 아, 에. 기억나지? 우마, 우시, 이세스, 오나, 아, 예. 기억나지? 여기 단수입니다. 복수고요. 복수입니다. S면 안 돼요. 안테나죠, 안테나. 여기 버터플라이 생각하세요. 나비에서 안테나입니다. 우리말로 더듬이야, 더듬이. 더듬이들이 뭐로 끝이 나니? 끝이 나잖아. 작은 곤봉처럼 생긴 혹이야. 스웰링, 부풀어 올라와 있는 거니까. 클럽 알지? 골프채 또는 곤봉 알죠? 곤봉. 여러분들 너는 잘 모르나? 어릴 때 이렇게 체조할 때 할 때 곤봉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 있으면 이렇게 만지는 거 있습니다. 해봐. 곤봉처럼 생긴 부풀어. 요거면 돼요. 요거. 나비의 생김새입니다. 반면에 나방에서는 그 나방은 보통 깃털 모양이고 동사입니다. 1번 나방은 이고 좁아집니다. 끝부분으로 갈 때 안 그렇습니다. 대충 요렇게 털이 돼 있고 끝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좁아집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냥 나비 특징만 기억하세요. 버터플라이는 휴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버터플라이 생태 습성이다. 뭐 한 채로 with 명사. 자, with 명사 PP 외우세요. 이것도 with 명사, 전치사 명사. 해석. 명사가 과거분사입니다. 된진 받은 채로. 해봐. 뭐 한 채로? 날개가 접히다는 뜻이야. 닫힌 채로 유지된다. 날개가 이렇게 펼쳐진 게 아니고 딱 닫혀 있다 이 말이야. 나비는. 몸 위에서. 닫힌 채로 휴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나방은 더 휴식을 취한다. 어떻게? 날개 윗부분이 완벽한 뷰야. 다 볼 수 있는 거야.
완벽한 뷰로 가진 채로, 완벽한 뷰인 채로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날개가 다 보인단 말이야. 날개가 다 보인 채로라는 뜻이야 말하자면. 자, 이거 소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with.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 자, 또 복수하면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수업 시간에 수십 번 했는데. 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잘 보세요. with가 나오고 명사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ing가 나오고 전치사 명사가 나옵니다.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부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pp. 보통 이렇게 5개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4개는 있잖아. 쉽게 설명해 볼게. 여기 능동관계야 그냥. 요건 수동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 명사가 ing 한 채로, 전치사 명사 한 채로, 형용사 한 채로, 부사 한 채로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여기 뭐 빙이 생략됐다 이런 거 몰라도 돼. 알겠지? with TV on, TV를 켜둔 채로 이러면 돼. 이건 pp야. 수동이야. 이해되지? 이거 기억하세요. 해석하는 방법 뭐야? 해석해봐. 별표. 요 4개는 명사가 한 채로, 밑에 거는 명사가 된진 받은 채로, 수동 알지? 된진 받은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지나갑니다. 그럼 요거 봐. 날개 입장에서는 지가 홀드하는 게 아니잖아. 홀드가 뭐니? 지가 뭐 가지다, 뭐 홀드 뭐야 이렇게 담다라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날개가 지가 담는 게 아니잖아. 뭐에서 뭐 접히다는 의미야. held shut. 닫힌 채로 이제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관계니까 헬드가 맞아. 되죠? 그 다음 에이브. 추가적인 차이야. 구별. 더 추가적인 구별이다. further는 제일 좋은 표현이 추가적인이야. further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정도의 의미잖아. 더 많이. 그러니까 한층 더. 여기서는 제일 좋은 게 추가적인 표현이 제일 좋아. A 안 된다. 거리가 더 멀다. 안 된다. 이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뭐를 바라보니 작은 갈고리가 있는가 봐. 누구의 특징일까? 갈고리가 있다는 것은 join, 연결한다. 앞뒤 날개를 연결하는. 갈고리를 찾음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어떤 특징이야? 단지 존재하는 어디에서? 나방이야. 아, 나방에서만 존재하는 특징이야. 갈고리 있다는 게. 자, 이 존재하다 같은 말 맥락상 found 발견되어지는 existing 존재하는 같은 말이야. present 같은 말이다. found existing. 자, 고정관념적인 차이가 있어. with 명사의 pp입니다. 나방이 묘사된다. 뭐로서 묘사된 채로. 우리가 나방하고 보통 나비는 좀 긍정적인 뉘앙스가 나방은 쌤 기억은 쌤은 나방을 한번 잡아봤는데 나방은 딱 잡는 순간 먼지가 막 날려. 이상한 뭐 약간 먼지가 좀 날린 느낌 들어. 쌤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고정관념적인 차이가 있는데 나방이 묘사된 채로 이 말이야. 캐스트가 원래 뭐 그림자를 들이우다, 던지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 과거분사다. 이게 묘사되다 이런 뜻이다. 뭐로서 묘사된 채로 우울하고 nocturnal 야행성. 야행성의 사촌이죠. 다채로운 햇빛을 좋아하는 버터플라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나비는 햇빛을 좋아한다는 걸 기본적인 고정관념을 알고 있잖아. 근데 고정관념의 차이, 즉 나방은 우울한 햇빛을 좋아하는 다채로운 나비의 야행성의 사촌으로 묘사된 채로 이 말이야. 묘사된 채로 되어 있는 이 고정관념적인 차이가 동사입니다. 바로 잘못됐다 이 말이야. 그 뭐니? 많은 밝게 채색된 나방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많은 나방도 있니? 능동적인 나방도 있단 말이야. 낮에 다니는 낮 동안에 능동적인 나방도 있단 말이야. equally 동등하게 또 어떤 야행성 나비도 있니? 자, 여기 아까 야행성 있지? 알아. 이게 주행성입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같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알아두시고. 야행성 버터플라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어떤 버터플라이가 있니? 컴클로드 옷이 입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색조 갈색에 원래 회색. 원래 저 어두침침한 색은 나방으로 우리가
나방의 대명사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란 거야. 그러니까 갈색과 회색의 색조로 입혀져서 나오는 많은 버터플라이가 있다는 거야. 자, 주제문. 뭐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야? think of. 이게 더 분별력 있니? 그들을 함께 생각하는 거야. 자, 맞아. 이게 통합적인 메시지다. 둘 다야. 둘 다가 아름답고 매력적인 곤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분별력 있다 이 말이야. 자, sensible 같은 말, 반대말. 자, 같은 말 reasonable. sensitive 이거 나오면 안 된다. 민감한 말 안 된다. sensible. 지나갑니다. 자, 넘버1입니다. 넘버1. 가장 어렵다고 나왔던 넘버1입니다. 이것도 역접 대조죠. 자, 제일 많이 나온 패턴 중에 하나가 심지어 모의고사 좀 어려운 문제 유형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온 패턴이 뭐냐? 내가 역접 대조야. 역접 대조. 비유. 맞지? 비유. 그 다음에 인과관계. 예시, 열거. 맞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역접 대조입니다. 보게. 해양동물 관리 방법이 대조야, 대조. 적극적 관리도 있고, 소극적 관리도 있다. 해양동물을 관리할 때 말이야. 보게. numerous, 수많은 방법이 있다. wildlife is managed입니다. 야생동물이 관리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는, 그 방법들입니다. 그 모든 방법들은 뭐를 내포하고 있다? 관리 책임을 내포하고 있고, 뭐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 두 가지의 broad, 넓은 카테고리,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되는 방법이 두 개로 나눠진다. 능동적인 관리와 능동적이지 않는 관리, 즉 소극적인 관리야. 능동적인 관리는 뭔가를 하는 거야. 그 개체에 대해서. 서체제와 같은 거. 그 개체 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개체 수를 증가시키는 것만이 관리는 아니잖아. 개체수가 너무 많아, 지금 현재. 그러면 그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것 또한 그 개체수의 관리에 속하지. 자, 직접적인 방법이지. 뭐를 통해서? 전략이 어떤 전략이야? 이동시켜버리는 거야. 강제 이동입니다. translocation 또는 사냥과 같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체수를 증가하거나 감소시킨다. 사냥해버리면 감소되겠죠. 이동, 딴 데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증가시키는 거죠. 각각 그렇게 한단 말이야. LO에서 한다. 각각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개체수가 또한 능동적으로 관리될 수 있죠. 능동적인 관리 방법이다. 뭐를 바꾸니? 서식지를 어떤 식으로 바꿔버리니?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특정 개체수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게 능동적인 개입입니다. 개체수의 수가 너무 낮아. 관리 당국의 목표에 너무 낮으면, 개체수 너무 적으면 다른 능동적인 관리가 통합이 될 수 있겠지. 통합되다. 배제되다. 이것은 안 된다. 통합되다. included 가능합니다. included. 알제 포함되다. 가능합니다. 통합되다. 뭐와 같은 거. 포식자 통제라든가. 무슨 말이야? 수가 너무 적잖아. 적으니까 늘려야 되잖아. 늘리려면 걔네 포식자를 통제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갓 태어난 어떤 사망, 태어나자마자 죽는 걸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서식지의 향상, 뭐를 제공함으로써 그 요구되어지는 은신처, 숨는 공간이죠. 뭐에 대해서? 그 포식자로부터 갓 태어난 어떤 개체에 대한 요구되어지는 은신처를 제공하기 위한 서식지 향상과 같은 능동적인 관리가 통합되어질 수 있다. 맞지? 이 노력이 뭐를 나타낸다? 능동적인 접근 방법이죠. 관리에 대한.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 소극적인 얘기 나온다. 5번. 다른 개체군들이 능동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럼 소극적으로 관리된다 이 말 아닙니까? 뭐처럼? 국립공원에 있는 개체들처럼 이 말이야. 자, 국립공원에 있는 게 왜 소극적인 관리가 될까? 찾으면 되겠지. 그러한 국립공원의 상황에서처럼 관리의 활동이 뭘 최소화하니? 외적인 영향력을 최소화시켜버려. 개체수나 서식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뭐를 포함하니? 이때 그것은 뭡니까? 에서 나온 걸 봤을 때 앞문장이죠. 앞문장이 뭐야? 관리 활동이 외적 영향력을 최소화시켜버린 거야. 그게 뭐를 포함하니? 어떤 관리야? 인간의 관리야. 동물의 관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동물의 관리란 말이야. 인간의 관리가 좀 소극적인 게 무슨 말이야? 인간이 만약 특정 산에
뭐 생명체가 점점 더 문제가 생기잖아. 이게 소극적 관리가 뭐냐면 동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능동적 관리잖아. 거기에 입산을 통제시키는 거야. 그 정도가 좀 소극적 관리에 속한다 이 말이야. 이해되지? 인간에 대한 통제라, 인간에 대한 관리를 포함한다 이 말이야. 국립공원의 출입의 수를 약간 제한시키는 거야. 자, 이런 맥락이 소극적 관리니까 답이 5번입니다. 근데 이게 왜 넘버원이냐면, 자, 읽어보세요. 자, 설명 많이 잘 보세요. 이런 거 설명 잘 해놨습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은신처입니다. 은신처. Refugee shelter. 이거 어떻게 그랬니? 쉘터, 쉼터. 커버는 뭐야? 이 껍데기 듣고 숨어 있는 거지. 커버. 이래죠? 뭐, 동사의 뜻이 충당하다 되고 동사의 뜻이 많습니다만은, 이것은 명사입니다. 커버. 은신처는 같은 말이고, 이건 반대말입니다. 자, 서식지 파괴, 오염 물질 투기, 불법 사냥 포획. 이게 외적인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에 대해서 사람을 통제해버린다고. 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왜 넘버원이냐 하면, 쌤 생각에는 얘기했다시피 38번, 39번 문제가 맨 마지막에 푼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답이 2번하고 5번에 나오면 애들이 어렵다 했잖아, 내가. 왜? 2번에 5번 나와버리면 이게 2번인가 하면 긴감인가, 실제인가 궁금해. 또 읽고 끝까지 읽어. 왜 2번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가 봐. 아니라니까. 2번 나온다니까. 2번, 5번 나오면 무조건 탑5 안에 들어간다고. 이 문제에서. 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원래 수능에, 확정은 아니고, 쌤 생각이야. 39번 문제 홀수용. 원래 수능, 고3 수능에 39번 문제가 정답이 4번이 5년 연속 나왔어. 5년 연속. 5년 연속 39번 홀수 정답이 영어가 4번이 나왔단 말이야. 39번이 최근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유형이잖아. 그러니까 답이 2번하고 5번이 많이 나와.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 조금 궁금하다기보다 좀 확인하고 싶은 거는 또 4번이 나오겠냐 이 말이야. 또 39번의 답이 4번이 나오잖아. 그럼 진짜 신기할 정도로 일치하는 거야. 6년 연속 4번이 나오는 거야. 과연? 아니면 2번, 5번은 나와서 문제의 난도를 올리던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쌤 생각이야, 그냥. 1번, 3번 나온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쌤 생각에는 이쪽이 아니겠나 싶다. 39번 문제. 홀수형. 나중에 한번 지켜보자. 어차피 내가 문제 풀이 하잖아. 수능 문제 풀이 할 때, 자, 설명해 줄게. 자, 39번 답이 뭐다? 4번 아니면 2번, 5번이다. 어차피 2등급을 목표로 한 학생은 39번이 3점 달고 나오면 솔직히 풀기 좀 약간 많이 버겁다. 그러면 이쪽이 아니겠냐 이 말이야. 흐름이. 감사합니다. 39번입니다. 전통적 폐기를 수요와 경제를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여겨왔지만 폐기를 줄이는 방법 또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자, 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뭐 재활용 하잖아. 재활용 해가지고 그걸 뭐냐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와 경제를 촉진시키는 면이 있잖아. 재활용. 그러니까 만약 버리면 그걸 가지고 재활용하는 경우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재활용의 맥락보다 임대. 그러니까 폐기를 줄이는 방식 또한, 그러니까 폐기를 하지 말고 임대를 위한, 그러니까 어떤 차를 내가 타고 5년, 10년 타고 폐기해서 그 남아있는 중고 차량을 뭐 베트남이나 다른 지역에 팔아서 수익 창출하는 그런 맥락보다는 지금 혹시 K카 하나, K카? 우리나라의 그 중고차 가운데 1등인데 K카라는데 그 뭐 K카 이렇게 적거든? K카 같은 경우가 뭐 지금 이렇게 대표를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의 중고차를 뭐 동남아나 많이 파는 그런 업체 있거든. 근데 이런 K카 이런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임대가 뭐냐면 새로운 차야, 전부 다. 이렇게 폐기되면 남아서 나머지 차량의 부속을 판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차를 완전히 보내는 그런 리사이클의 개념이 아니고 새 차를 계속 임대만 해줘. 임대해줘도 이게 돈이 된다는 거야. 임대를 통한 수익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야. 자, 볼게. 폐기를 할게. 쓰레기 또는 폐기를 할게. 폐기가 역사적으로 뭐로 여겨져 왔니? 필요한 추진력이죠. 뭐의 추진력이야? 동인이야. 경제의 추진력이야. 자, 뭐가요? 같은 말. 동인. 알아도? 뭐, 다 안 되나? 뭐, deterrent. 방해물이야. 힌들레스. 방해야. 같은 말이야. 촉매제. 판매가 어디에 묶여있니? 제품의 양에 묶여있지.
공급되어지는. 그렇잖아. 물건 팔려면 공급의 양이 한정적이잖아. 10대를 만들었으면 10대밖에 못 팔잖아. 그러니까 판매라는 것은 공급의 제품의 양에 묶여 있잖아.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니? 그 제품의 수요에 의존하고 있겠지. 사람이 많이 사면 많이 만들 거고, 많이 만들면 많이 팔겠지. 그지? 많이 팔면 공급된 제품의 양에 묶여 있다 이 말이야. 같은 말이야. 수요 공급의 원리야. 그러므로 당신이 뭐를 설계한다면 한 제품을 만든단 말이야. 결국 뭐 하기 위함이니? 결국은 폐기가 되겠지. 자, 결국 이거는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의 결과의 부사적 용법 정도로 보자. 그러니까 네가 어떤 제품을 만든다. 그래서 뭐가 돼? 결국은 폐기가 되잖아. 폐기된다가 맞지? 이 제품이니까 제품이 폐기되는 게 맞지? 폐기되겠지. 폐기되어진다면 당신은 뭘 보장할 수 있니? 자, 폐기되다 같은 말 discarded, thrown away. 자, 이거 비동사 있기 때문에 be thrown away 같은 말이야. 이건 다 반대말이야. 사용되다, 보존되다 안 된다. 그렇게 이 제품을 설계하게 된다면 당신은 뭘 보장할 수 있니? 더 많은 제품의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장할 수 있다. 과거에 그랬다. 과거에 특정 제품 타다가 차를 타다가 15년 타다가 이제 폐기되잖아. 폐기되어지면 더 많은 제품의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네가 보장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왜 더 많은 제품의 수요가 생기겠니? 한 개 다 탔잖아. 그럼 그 폐기하고 난 뒤에 내가 또 새로운 제품 살 수 있는 거잖아. 새로운 제품이 나타난다 이 말이야. 많은 전략이 통합되어 왔다. 제품의 설계와 사용에. 뭐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폐기가 불가피하도록. 서치해지. 뭐와 같은 계획된 노후화. 그러니까 폐기를 시켜야 되도록 설계나 디자인이 만들어져 왔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휴대폰 말이야. 휴대폰 옛날에 휴대폰이랑 배터리가 약 분리돼서 나왔잖아. 수명이 너무 긴 거야. 일체형 나오잖아. 문제 생기면 다 바꿔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폐기가 빨리 되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된 노후화다. 이거 알아야 된다. 노후화. 그 다음에 제한된 접근이죠. 뭐에 대한? 수리의 어떤 도구에 제한된 접근. 수리할 때 도구가 없는 거야. 한 10년 지나면 부품이 없다는 말 들어봤지? 저렴한 물질의 사용.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니까. 예를 들어 휴대폰 한 개 샀는데 한 20년 써도 멀쩡해. 말이 안 되잖아. 이러지? 그럼 폐기가 안 되니까. 이건 새로운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지. 자, 그런 맥락이다. 그처럼 폐기가 불가피하도록 가능하기 위하여 제품 디자인이나 사용하도록 통합되어 왔다. 이 전략들이. 많은 스트릿 전략들이 말이야. 자, 모든 이러한 전략은 뭘 보장하니? 그래서 고객들은, 컨슈머, 소비자들은 어디에 접근하니? 역시 제한된 접근이죠. 뭐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야? 사용 중인 제품에 제한된 접근을 가질 것이고, 또 결국 뭐를 요구한다? 교체를 요구할 것이다. 왜 제한되겠니? 부속품이 없다니까. 그 다음, 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이 생겼니? 그래서 야, 쓰레기가 필요해. 뭐 하기 위하여?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지지했던 지금까지의 사람들이지, 그 사람이 실패해버린다니까. 깨닫는 걸. 이제는 깨닫는 걸 실패해버렸다고. 뭐 하지 못하게 되었다. 뭐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니? 뭐를 우선시하는 거니? 쓰레기의 폐기물의 제거를 우선시하는 것이, 즉 리페어, 수리라든가 다시 만드는 것, 다시 제조하는 것을 by way of 뭐를 통해서 수리와 다시 제조, 재제조를 통해서 폐기물을 제거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뭘 만들어내니? 서로 다른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서로 다른 수요를 만들어낸다는데 실패했다 이 말이야. 실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수리 이런 걸 통해서 쓰레기를 없앴단 말이야. 이 폐기물을 없앴단 말이야. 폐기물을 제거하는 걸 우선시했잖아. 이게 뭘 만들어내버렸다? 서로 다른 수요를 만들어내버렸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뭐야? 서비스로서 제품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야. 다시 이해봐.
이 폐기물이 필요하잖아. 이 사람, 아까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 뭐야? 새로운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폐기물이 없어져야지 새로운 또 물건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잖아. 이해되지? 그런 아이디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깨닫는 게 실패해버렸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달으면 계속 이 폐기가 중요하잖아. 근데 이걸 깨닫는 걸 실패해버렸다니까. 뭐를 깨닫는 게 실패해버렸니? 폐기를 제거하는 걸 우선시하는 거야. 술이나 다시 만드는 것. 이걸 다시 만든다는 것은 폐기를 하지 않는 거잖아. 그죠? 하다가 고장나면 맡기지. 수리를 통해서 이 폐기를 연장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폐기를 없앤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리페어를 통해서 폐기를 없애는 거야. 그 없애는 걸 우선시했는데 이게 다른 종류의 수요를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야. 이게 뭐니? 서비스로서의 제품이다 이 말이야. 자, 그게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러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통해서 회사들이 단지 여기 임대하다가 이게 중요하다. 임대하다. 제품을 임대해버리는 거야. 직접적으로 한때 팔렸던 누구에게? 원래는 그 고객에게 한때 팔렸던 그 제품을 이제 임대한다 이 말이야. 자동차 임대업. 이러한 소유권의 변화. 이때 소유권의 변화는 뭐야? 제품을 판매해서 그 소비자가 소유권을 얻는 게 아니고 임대해주는 시스템 등 서비스로서의 제품의 소유권의 변화를 통해서 회사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겠지. 임대해주는 차 회사가 수익을 만들 수 있겠죠. 뭐를 제공해 줌으로써? 유지 관리, 그 다음에 리페어 서비스야. 그러니까 임대해주는 사람들, 임대해서 돈 벌고, 차가 행여나 고장나면 유지 관리해 주는데 또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가 뭐를 동기부여받니? 격려받니? 뭐 하도록 격려받니? 오랜 지속적인 제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제는 휴대폰이든 차든 만들 때 한 15년, 20년 수명을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수명이 짧게 만들어서 폐기를 통해서 돈을 벌었지만, 재활용을 통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수명을 25년, 15년 해버려. 그 뭐야? 그동안 임대 동안 계속 돈 받아. 임대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생기면 거기에서 또 고쳐주고 또 돈 받는 거야. 그래서 약간 시스템이 바뀌었다 이 얘기다. 지속적인 하나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일시적인, 순간적인 이 단어 쓰면 안 된다. 전부 다 지속적인. 제품을 발전시키는데 격려를 받았다. 40번. 인간은 시간을 고정된 상품처럼 인식하고 조작하려 하지만 자연의 시간은 유동적이고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자, 보게. 비유 A, A, B, A를 B로 보다. 시간을 뭐로 보니? 구입 가능하고 일관적인 제품이야. 로 바라보는 거야. 시간을, 우리 살 수 있다. 시간을 일관적인 제품이다. 일관적인, 연속적인 제품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보는 것이 시멘트, 굳혔다. 뭘 굳혔니? 인위적인 관점을 굳혔다. 시간에 대한. 사람의 힘이 시간에 접목이 된다 이 말이잖아. 인위적인 건 사람이 만든 거거든. 사람의 힘이, 즉 인위적인 관점을 시간에 굳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인위적인 관점을 어디로 굳혀버렸니? 우리의 정신세계죠. 사이케. 정신세계에 굳혀버렸다 이 말이야. 하지만 every now and again, 반복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투부정사하게 된다. be forced to 부정사는 어쩔 수 없이 to 부정사, 어쩔 수 없이 뭐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mistake, 실수를 인식하게 된다 이 말이야. 자, 이게 주제문인데 좀 어려웠는데, 자, 이런 내용 내가 얘기했지. 항상 글이 추상적이야. 처음 앞에 추상적이고 일반화되어 있고 뒤에 구체화되어 있다 있지. 밑에 읽으면 답인데, 자, 이거 요약하면 이거야. 시간을 구입할 수 있고 일관적인 제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시간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간 마음대로. 근데 그러한 인위적인 시간에 대한 관점이 우리의 정신세계에 완전히 굳혀버렸다 이 말이야. 굳게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중요해. 하지만 every now and again, 가끔 때때로 항상 느리가 가끔 때때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be forced는 어쩔 수 없이 뭐마다 어쩔 수 없이 뭐를 인정해야 돼?
이 실수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인정이 뭐야? 이 실수가 시간이 구입 가능하고 일정한 상품이란 실수를 인정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된다고. 보게. 26 occasion in the last 50. 지난 50년에 26번의 사례에서 1초가 있죠. 시간 1초 있죠. 1초가 더해졌단 말이야. 인간의 하루에. 1초가 지난 50년 안에, 이해되지? 지난 50년 안에 26번의 경우의 사례에서 1초가 우리 하루에 더해진 거야. 24시간 01초 이래 된 거야. 더해졌단 말이야. 1초가. 어디에 맞추기 위함이야? 1번, 2번을 맞추기 위해. 이게 일종의 자연의 움직임이죠. 지구의 흔들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구의 어떤 스피닝, 자전의 어떤 변화의 속도, 이런 것들에게 맞추기 위하여 26번의 사례에서 50년 동안 1초가 우리 인간의 하루에 더해졌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엘니뇨 현상 들어봤지? 엘니뇨. 이게 뭐니? 태평양의 기후 시스템이 엘니뇨야. 엘니뇨 현상이 뭘 유발했니? 바람의 속도가 변화할 수 있도록 유발하지. 극적으로 변화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만들었을 때 그 엘니뇨 현상이 뭘 슬로우 늦춰버렸니? 지구의 자전을 약간 동사수식 늦춘다 이 말이야. 이게 뭐니? 자연의 변화단 말이야. 자연은 정확하지 않단 말이야.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변화를 통해서 50년 동안에 1초 동안 이 인간이 만들어진 24시간에 1초가 더해졌다 이 말이다, 여기서. 진정으로 지구의 자전은 일반적으로 느려지고 있단 말이야. 왜 지구의 자전이 느려지고 있니? 왜냐하면 달 위성이잖아. 달의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끌어당김으로써. 달이 끌어당겨 뿐단 말이야.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있는데 달이 나름의 중력이 있겠지. 끌어당기니까 늦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날들이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뭔 만큼이나. 이 정도로. 몰라. 1세기에 요 정도. 아무리 이게 작은 수치라 하더라도 이게 뭐 100만 분의 1이가? 100만 분의 1초인가? 100만 분의 1.7초인가? 이쯤 되지. 그러니까 1초에 그러니까 한 세기에 아주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 요 정도만큼 더 길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누가 잡아당기니까 빨리 못 도는 거야. 이러한 사건들이 뭘 방해하니? 유사성. 뭐와 뭐의 유사성이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간과 더 융통성 있고 자유로운, 중요하다, 유연한 시간, 자연의 시간이죠. 지구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자전을 기반으로 하는 더 유연한 시간과 인간이 만들어진 시간 사이에 유사성을 방해한다. 똑같은 걸 방해한단 말이야. 자연의 시간이 좀 더 1초 정도 더 늘어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사건들이,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 많은 인간들은 결정을 하지. 뭐를 더하기로? 아주 작은 시간을 당신의 하루에 더하는 결정을 하겠지. 당신의 인식 없이도 이 말이야. 우리는 뭐를 강요하도록 노력한다? 우리의 고정된 인간에 만들어진 시간의 관점을 어디 안으로? 자연 안으로 강요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잘못된 희망이야. 어떤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당연히 그것이 자연이죠. 자연이 양보해 줄 것이다 라는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간의 개념을 인간에 의해서 고정된 시간의 시간을 자연 안에 강요하도록 노력하지만 어떤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자연이 양보해 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말이야. 하지만 자연은 양보해 주지 않는다. 자, 정답 볼게. 인간이 다시 뭐에 와 있니? 뭐를 봐왔니? 대자를 봤지. 시간이 뭐 하다라고 봐왔니? 시간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야. 딱 고정, 여기 픽스야, 픽스. 픽스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픽스란 말이 마땅하게 이렇게 variable, 다양한 가변성이 말이 안 되지. 말 안 되지. 상대적이다. 말 안 되지. 요거 줘야 된단 말이야. 픽스 고정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봐왔니? 됐디야.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 안정되어 있다라는 안정되었다라는 오랜 뷰, 관점을 가져왔다 이 말이야. 가져왔던 인간이 끊임없이 많은 수정을 했지. 뭐를 고수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그들의 노력이 차이를 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맞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이게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지나갑니다. 41번. 자, 다 들어갑니다. 근육의 움직임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 조화를 이루며 일어나고 많은 근육 관련 이분법적 개념들은 사실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 봐. 우리가 이렇게 뭐 운동을 하잖아. 이 내용이 나오거든. 이렇게 올리면 이게 2두박근이야. 쌤 없지만 2두박근이고 3두박근이야. 2두박근이 쫙 올리면 여기 탱탱해지지. 그러니까 여기 느슨해진단 말이야. 내리면 여기 느슨해지고 여기가 탱탱해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야? 이게 둘 다 동시에 이루어지겠지. 팽팽하고 느슨해지고 팽팽하고 느슨해지고 이거야.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다 이 말이야. 당신의 손이 행이 원래 매달다는 뜻이야.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이게 늘어져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댕글링. 당신의 사이드에 늘어져 있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당신이 그 손을 늘어진 손이죠. 당신이 그 손이죠. 그 손을 들어 올릴 때 들어 올렸다. 당신의 upper 앞쪽이죠. 이쪽에 있죠. 이거 lower 손을 잡으면 여기 lower upper다. 이게 upper 이쪽이다. 당신의 upper 팔 위쪽에 있는 팔에 반대되는 근육들이 양쪽에 반대되는 근육들이 있지. 근육들이 shorten, lengthen shoulder 좁아졌다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 이 말이야. 즉 수축되었다가 이완되었다 이 말이야. 자, 이거 올렸을 때 여기 수축되고 이완되는 거지. 그래서 뭐를 구부리니? 엘보,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이 말이야. 자, 이해되지? 자, 2두근입니다. and 3두근입니다. tree, 3두근.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뭐를 reverse, 거꾸로 하니? 이 움직임을 거꾸로 하면서 이 말이야. 당신이 뭐를 drop, 떨어뜨리니? 아까 올렸지? 당신 손을 이제 떨어뜨립니다. 다시 아래로. 떨어뜨렸을 때 그 근육이 반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자, 3두근이 어떻게 되는지 떨어뜨리면 3두근이 약간 수축되지. 떨어뜨리면 그죠? 단단해지지 말하자면 그 다음에 2두근이 릴렉스 한단 말이야. 당신의 손을 또 들어 올려라. 그리고 손을 떨어뜨려라. 들어 올리고 떨어뜨려라. and 명령 그러면 들어 올려라. 당신의 손을 들어 올리고 혹은 손을 떨어뜨려라. 그리고 나서 당신 근육이 뭘 보여준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실제로 무엇인지 보여주지. 실제 그대로. 이게 일종의 조정의 시스템이다. 뭐에서 관리되어지는 조율된 오케스트라 알죠?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한두 악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조율된이야. 과거분사 coordinated. 조율된 긴장에 의해서 이 말이야. 왔다 갔다 조율되어 있다 이 말이야. 팔과 다리가 회전을 한단 말이야. 관절 주변에서 이렇게 로테이트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 돌아갈 때 근육이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비활성화시킬 수도 있단 말이야. 즉 활성화될 수도 있고 비활성화될 수 있다. 즉 수축이 될 수도 있고 이완이 될 수 있다. 계속 두 양쪽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문 모든 물리적인 활동이 바로 역설적이다 이 말이야. 이런 면에서 이 말이야. 이런 면에서 왜 역설적이야? 자, 설명돼 있지. 움직임이 어디에 달려있니? 근육들이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달려있지. 그러니까 역설이지. 움직인다며.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거 역설이지. 움직임이 근육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의존한다 이 말이야. 뭐뿐만 아니라 그 근육이 또 어디에 의존해? 근육이 하고 있는 것에 의존한다 이 말이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움직였을 때 움직이잖아. 움직였을 때 요 위에 거는 근육이 움직이잖아. 요거는 느슨해진다며. 요거는 탱탱하고 느슨해지지. 여기 일을 하는 거야. 일 안 하는 거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역설이다 이 말이야. 둘 다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각각의 시기에 이 말이야. 자, 똑같은 것이 어디에 적용되니? be true 어디에 적용되다. 이게 어디에 적용되니? 개념의 쌍들의 각각의 사이드에 적용된다 이 말이야. 뭐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근육에 관하여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형성하는 개념의 쌍들의 각각에도 적용된다 이 말이야. 자, 다음과 같이 시작해보자.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많이 나온다. 선천, 본성, 본질, 널저, 양육, 후천에 관해서 한번 시작해보자. 어떤 사람들은 더 강하지, 더 많이 근육이 많지 다른 사람보다. 이 차이가 타고난 걸까 아니면
그것이 어디에 의존하는 것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지. 운동이죠. 하고 있는 것에 의존합니까? 이 말이야. 후자의 질문에, 후자가 어떤 거야? 이거죠.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의존하는 거?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 근데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야. 당신은 아령이죠. 아령을 들어 올려야만 합니까? 아니면 충분히 많이 걸어야 됩니까? 당신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됩니까? 당신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느리게 움직입니까? 무거운 아령을 듭니까? 가벼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Put like that. put like that. 이처럼 말해진다면, 이처럼 표현이 되어진다면, 이거 푸스 뭐냐? 이거 과거분사 정도입니다. 그것처럼 말해진다면, 이 위에 것처럼 말해진다면, 다시 볼까? 그렇게 본다면, 보자, 아니야? 그렇게 본다면, 근육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들은 마치 뭐처럼 들린다? 그 질문이 하나의 정답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대립적인 개념들은 양극화되어진다. 대립적인 경향, 당연히 양극화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이야. as far as, 같은 말이야. 뭐뭐 하느나, as far as. 같은 말이야. 뭐뭐 하느나, 접속사입니다. 근육에 관한 한, as far as 주어 concerned. as far as 주어 is concerned. 같은 말이야. 주어에 관한 한. 자, 근육에 관한 한 대립적인 개념들이 진정한 양극화가 아니다. 말되죠? 왜냐면 대립적인 개념들이 양극화되어진다 해놓고 하자만 나왔잖아. 그럼 대립적인 개념은 양극 안 된다 말 나와야지. 어떤 대립적인 개념도 진정한 극화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야? 꼼꼼하게 한번 봐라.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이 역설적임이 입증된다 이 말이야. 자, 타고나거나 만들어지는 거,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거, 무겁고 가볍고 빠르고 느리고, 이것은 이 대립적인 개념은 실제로 뭐야? 극단이 아니라고.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니고 필요로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런 내용이었다. 자, 대조의 하모니. 대조가 하모니 된다. 결론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근육에 관하여 우리가 몰랐던 것. 대조의 조화다 이 말이야. 지납니다. 그다음 마지막 문제. 자, 이거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공부하는 거 해라. 친구인 샘을 위해 마라톤 도전하여 극복과 희망을 보여준 존의 이야기 볼게. 존이 응시했다. 누구를? 배너, 광고죠, 광고. 어디에 있는 고등학교 체육관 벽에 가로질러 붙어 있는 배너, 이제 광고 같은 걸, 이제 현수막을 응시했다. 제이슨이. 이거야. 매년 열리는 자선 마라톤이라는 배너입니다. 누굴 위해서 달려라? 샘을 위해서 달리자라는 이 슬로건 문구는 동요시켰다. 그에게서 사람의 뭔가를 이렇게 동요시킨 거야. 휘저었단 말이야. 자극했다 이 말이야. 누구의? 힘 누구야? 제이슨이죠. 제이슨의 뭔가를 자극했단 말이야. 샘은 누구냐? 활기찬 17세 소년인데 뭘 좋아했니? 그리기를 좋아했고, 자, 화가가 되는 걸 꿈꿨던 17세 소년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샘이 아주 드문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질병이다. 아니면 질병. 샘은 단지 누군가가 아니었다 이 말이야. 뭐니? 그는 누구였니? 어린 소년. 어떤 어린 소년이야? 옆집에 살고 있는 소년이네. 근데 어떤 옆집이야? 제이슨이 베이비시트 해주었던 매년 여름에. 그러니까 매년 여름 휴가 방학 때 베이비시트 할 때 아기 돌봐주는 제이슨이 아기 돌봐줬던 그 소년이었다. 옆집에 살고 있는 소년이었다. 누가? 샘이 말이야. 그는 즐겼지. 어디에서? 그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고 즐겼고 여름 오후를 아인지 하면서 시간을 보냈단 말이야. 아이스크림 트럭을 쫓아가면서 샘과 함께 했으니까 제이슨이 맞겠지. D번 어떤 옆집의 애였네. 샘의 이름을 바라본 거야. 배너에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개인적이게 느껴. 자기 일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사역동사, 목적, 동사, 원형. 제이슨은 항상 뭐 해왔니? 가장 빠른 주자였지. 학교에서 알려진 최고의 선수죠. 스피드가 가장 좋은 사람으로서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알려진
학교에 가장 빠른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의 무릎 부상 이후로, 그의 명사다. 무릎 부상 이후로 그는 뭐 했습니까? 결코 달릴 수 없었죠. 오랜 시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슨이 뭐라고 생각했을 때, 쌤에 관하여 생각했을 때, 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했지? 희망에 대해 생각했을 때, 마라톤이 표현했던 희망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노력해야만 했다. 시도해야만 했다는 걸 알아차린 거야. 제이슨이 모든 걸 했다. 그가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죠? 뭘 하면서? 그의 의사의 조언을 따라가면서. 뭐 하기 전날? 등록 마감일 전날. 그의 의사가 말했죠. 3마일 정도의 달리기는 괜찮을 거야. 제이슨은 바로 등록해버렸어. 같은 말, joined, registered for, enrolled in, 3마일. 비기너 코스, 루트에 등록했지. 뭐 하기 시작하면서? 쌤을 위해서 달리려고 희망하면서. 마라톤 아침날, 제이슨은 서 있었지. 누구 사이에? 주자들 사이에 서 있었고, 하트, 바운딩,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면서. 뭐 하면서? 이거 의미성이 주어져. 심장이 뛰면서. 군중 속에 쌤이 뭘 홀더 가지고 있으니? 표지판을 가지고 있었죠. 쌤이. 고마워, 러너들. 제이슨이 미소 지었지. 누구야? 쌤이. 모든 동기부였다.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그러니까 쌤만이 제이슨 입장에서 필요로 되어진 모든 동기부였다 이 말이야. 휘슬이 불었을 때 제이슨이 강하게 출발했죠.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달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에너지가 페이드, 빠르게 희미해졌다. 모든 스텝이 고군분투 힘듦이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격려받은 채로 어떤 생각이야? 쌤이 얼마나 기뻐할까에 의한 생각에 의해서 부추김을 받고, 즉 장려를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 말이야. 마침내 그는 3km 피니시 라인을 크로스 건넜습니다. 그는 앉아 있었죠. 누구를 지켜보기. 그래서 그의 호흡을 가다듬기 위하여 그죠? 앉아 있었다 이 말이야. 쌤이 다가오더니 그에게 핸디드, 뭘 건네줬다? 물병 하나를 건네주었단 말이야. 그는 자부심을 느꼈고 릴리프, 안도를 느꼈고 감사를 느꼈다. 그는 마침내 끝냈다. 쌤을 위해서 이 마라톤을 끝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수고했다. 얼마 남았다. 좀 많이 남았나? 열심히 하자. 알겠지? 화이팅!